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다양한 시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부과 성형외과에서는 처음 상담 과정에서부터 시술 비용을 결제하기까지는 더없이 친절하다가도 막상 시술 후 문제가 있어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에게는 더없이 차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는 병원의 과실로 시술 후 부작용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계실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원에 문의하니 의사가 의료사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사고인지부터 따져야 하고 또 시술 후 나타난 부작용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가 이미 쓴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그 막막한 심정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한 선택이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병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수행한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시술 후 부작용, 후유증으로 고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병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병원의 잘못이 아니라 시술 특성상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면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부작용 또는 합병증의 증상이 나타날 시에 반드시 기록에 남겨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추후 피해 보상 또는 합의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을 함께 기재한 사진은 물론 병원 의료진 혹은 직원과의 통화 내용의 녹음도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에 가셔서 즉시 의무기록지 복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 측에서 과실을 감추기 위해 의무기록지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필러 시술을 받고 피부 괴사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얼굴 팔자 부위의 꺼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은 해당 부위 양쪽에 총 2.2cc의 필러 시술을 권하였고 이를 환자에게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받은 이후 환자는 팔자 부위 오른쪽에 멍이 들고 코 날개의 감각 이상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이상 증세를 말하였더니 필러를 녹이는 주사, 히알라젤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피부가 까맣게 변하고 고름 주머니가 생기면서 이 부위가 모낭염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괴사 전문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하여 보니 환자의 팔자주름 오른쪽, 윗입술 그리고 콧날개의 혈관이 막혀 피부가 죽어 괴사에 준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환자는 이를 계속 치료 중이나 피부 착색 및 흉터가 영구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감정 결과 인정되었던 사실은 아래와 같은데요. 환자의 증상, 즉 팔자주름 부위 멍, 통증, 감각 이상은 필러 시술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이것은 혈관 내에 필러가 주입되거나 혈관 주위에 필러가 집중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고 필러 시술 이전 환자에게 피부 괴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체질적 요인이 없다고 보여지고 필러 시술 당시 환자에게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볼 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혈관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환자의 팔자주름 우측, 윗입술, 콧날개에 괴사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환자는 이 시술을 받기 전에 필러 시술 후 피부 괴사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료사고의 특성상 의학 지식이 병원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법리적 주장을 하는 것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병원과 환자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병원은 환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후 어떠한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환자가 이미 시행한 치료비가 1,000만 원이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1,500만 원이 과연 환자에게 충분한 보상금이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환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피부 착색과 흉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이유로 1,500만 원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환자가 설득력 주장과 함께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었다면 환자에게 더 큰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료사고는 의학적 지식과 많은 실무 경험이 없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성형 의료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 변호사가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인지 의료진 출신인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간호사 출신 변호사로서 그간 500여 건의 의료소송과 합의를 수행해온 오랜 경력의 의료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소송보다 더 합리적이고 비소모적인 방법을 먼저 제시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의료 분야에 집중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의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료 사고를 당한 의뢰인을 위하는 방법은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마음까지 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사고로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시라면 전화하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해결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휘명의 김민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